뭐? 30만 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내가 분리수거 얼마나 잘하는데. 어느 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얼마나 당황하고 억울할까요? 저는 생활환경 분야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15년간 폐기물 처리 정책을 담당했어요. 이후 민간 환경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분리수거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틀리고 있는 쓰레기 배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분리수거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례들 중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자신감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맞고 계세요. 지난 3년간 제가 상담한 분리수거 관련 민원만 해도 2,000건이 넘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어요. 모두들 억울하다고 자신은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지난 3월이었어요. 할머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를 하려고 하셨지만 정작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셨어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문제의 핵심이 보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경 말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어요. 치킨을 먹고 난 용기를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넣었고 조개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는 각종 포장지와 휴지를 넣어 내놓았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첫째, 오후 3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규정에 따르면 쓰레기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만 배출해야 했습니다. 둘째, 치킨 용기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셋째, 조개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였죠. 말순 할머니는 이런 세부 규정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준 분리수거 안내지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읽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웃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말순 할머니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할머니에게는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욱이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온 분이 갑작스럽게 벌금을 내게 된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죠. 과태료 부과 과정도 말순 할머니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고 자동 추적 시스템이 잘못 버린 쓰레기를 누가 언제 배출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규정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고 했더라도 위반은 위반이었거든요. 이날 이후 저는 말순 할머니와 같은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만 알면 누구나 과태료 없이 깔끔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순 할머니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분리수거 실수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실수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발생하는 것들이었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70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생선 가시와 닭뼈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셨어요. 할아버지는 생선 가시도 음식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생선 가시와 닭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를 고장내는 주범이거든요.
영수 할아버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선을 사서 직접 손질해서 드셨어요. 그동안 생선 가시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10년 넘게 그렇게 버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벌금으로 괴롭힌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을 설명해 드리니 이해하셨습니다. 생선 가시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기계에 들어가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영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68세 이순희 할머니도 비슷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이 묻은 용기를 그대로 재활용품으로 배출했다가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플라스틱 용기니까 당연히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류가 묻은 용기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와 기름기가 남아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순이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들을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냄새를 맡아보니 된장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할머니는 뜨거운 물로 여러 번 씻으셨다고 했지만 플라스틱의 밴 냄새는 쉽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용기 하나 때문에 전체 재활용품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는 플라스틱을 분쇄하고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듭니다. 이때 냄새나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전체 재활용품의 품질이 떨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전체를 폐기 처분해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까지 완전히 제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수거 시간을 잘못 아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쓰레기를 내놓으셨어요. 일찍 일어나는 할아버지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것도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일찍 내놓으면 고양이나 까마귀들이 뜯어놓아서 쓰레기가 흩어져요. 이를 치우는 비용도 결국 관리비로 나가거든요. 철수 할아버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운동 후에 쓰레기를 내놓고 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셨어요. 하지만 아침 6시에 내놓은 쓰레기는 저녁까지 그대로 있으면서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였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심각했죠. 각 지역마다 쓰레기 수거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지만 옆 단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어요. 이런 차이를 모르고 이사를 온 어르신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형 쓰레기 처리도 큰 문제였어요. 77세 정말순 할머니는 오래된 선풍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선풍기가 고장나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전자제품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해야 해요. 게다가 전자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죠. 말순 할머니는 선풍기가 20년 넘게 쓴 거라 누가 가져가겠냐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전자제품은 고장 났더라도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고 내부의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수거해 가는 거예요.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65세 최영자 할머니는 딸네 집에서 가져온 봉투를 그대로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받으셨어요.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구마다 봉투가 달라서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보 전달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나눠주는 안내문은 글씨가 너무 작고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웠죠. 분리수거 규정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를 알아보니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비용 전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직접 견학해 보니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거대한 기계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고 분쇄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시설 관리자는 뼈나 껍데기,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계가 자주 고장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이었어요. 기계가 고장 나면 그날 수거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수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썩어버리는 거죠. 그 손실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관리비로 전가돼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먼저 분쇄기에서 잘게 부순 다음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발효시켜요. 이 과정에서 딱딱한 뼈나 껍데기가 들어가면 분쇄기 날이 손상되거나 발효조 내부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닭뼈나 생선 가시 같은 날카로운 것들은 기계 내부를 긁어서 큰 손상을 입히죠. 재활용품 처리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리수거센터를 견학했을 때 직원이 설명해 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용기 하나 때문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재활용품이 모두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였어요. 냄새나 이물질이 묻은 용기가 섞여 들어가면 전체 재활용품의 품질이 떨어져서 재활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을 직접 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수거된 플라스틱을 분쇄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든 다음 고온에서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든요. 이때 기름기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최종 제품에도 그 냄새가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냄새가 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샘플을 보여주더군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냄새를 맡아보니 된장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이런 제품은 시장에서 팔 수 없어서 결국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아니라 자원 낭비가 되는 거죠. CCTV 설치와 자동 추적 시스템 도입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잘못 버려도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어서 처벌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술 발달로 이제는 개별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과 배출 시간 기록을 통해 정확한 위반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보여준 CCTV 영상을 보니 정말 정확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쓰레기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기술 발전 덕분에 잘못된 분리수거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배출 시간 규정이 생긴 이유도 명확했어요. 너무 일찍 쓰레기를 내놓으면 고양이나 까마귀들이 뜯어서 주변이 더러워집니다. 이를 치우는 인건비만 해도 월 수백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또한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새벽에 분리수거장을 가보니 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뜯어놓은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까마귀들이 플라스틱 봉투를 뜯어서 내용물을 꺼내놓기도 했어요. 이런 걸 매일 치워야 하는 청소 인력의 고생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갔습니다. 대형 쓰레기와 전자제품 처리 규정도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였어요. 전자제품에는 재활용 가능한 귀금속과 희토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분리해서 재활용하지 않으면 자원 낭비가 심각해져요. 반대로 제대로 처리하면 자원 회수를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전자제품 분해 과정을 견학해 보니 정말 많은 가치 있는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서도 금, 은, 구리, 백금 등 다양한 귀금속이 나와요. 냉장고나 에어컨에서는 구리와 알루미늄을 대량으로 회수할 수 있고요. 이런 자원들을 제대로 회수하면 새로 채굴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환경 파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규정도 비용 분담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각 지역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르고 그 비용을 종량제 봉투 가격에 반영하는 거죠. 다른 지역 봉투를 쓰면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것과 같아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한 분리수거 핵심 수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과태료를 낼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구분 기준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거예요. 닭뼈, 생선 가시, 조개 껍데기, 게 껍질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복숭아 씨, 아보카도 씨처럼 딱딱한 씨알류도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해요. 69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 기준을 알고 난 후 실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헷갈릴 때마다 고민했는데 이제는 우리 집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라는 것을 깨달으셨던 거죠. 영희 할머니가 특히 헷갈려 하셨던 건 과일 껍질이었어요. 사과 껍질, 배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파인애플 껍질, 망고 껍질은 일반 쓰레기거든요. 너무 딱딱하거나 섬유질이 많아서 처리 기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구분이 어려울 때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양파 껍질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겉껍질은 너무 질겨서 일반 쓰레기고 속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마늘 껍질도 마찬가지로 딱딱한 겉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이런 세세한 구분이 어려우시면 의심스러운 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수거 요일과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다르지만 보통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배출해야 해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잘못 버리면 무조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수거 요일도 중요해요. 일반 쓰레기는 월요일과 목요일, 재활용품은 화요일과 금요일,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74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놓고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키고 계세요. 밤 9시에 알람이 울리면 그때 쓰레기를 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죠. 세 번째, 플라스틱 용기 관리 방법입니다. 냄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해요. 기름진 용기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남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참기름, 들기름, 마요네즈 용기는 대부분 일반 쓰레기예요. 용기를 씻을 때는 세제를 사용해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물로만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68세 이순희 할머니는 냄새 확인법을 알려주셨어요. 용기를 씻고 나서 뚜껑을 덮고 하루 정도 두신 다음 냄새를 맡아보신다고 해요. 냄새가 나면 한 번 더 씻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시더군요. 라면 용기나 컵라면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기와 양념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끈적하거나 냄새가 심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애매할 때는 무리해서 재활용품으로 버리지 마세요. 네 번째, 대형 쓰레기와 전자제품 신고 배출입니다. 몰래 버리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돼요. 스티커 부착이 필수이며 전자제품은 무료 수거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집 앞까지 와서 가져가 줘요. 전자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는 정말 유용해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무료로 수거해 줍니다. 심지어 작은 전자제품도 모아서 신고하면 가져가 줘요. 이런 서비스를 모르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77세 정말순 할머니는 전자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계세요. 고장난 전자제품이 있으면 바로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서 가져가게 하신다고 해요. 덕분에 집도 깔끔해지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형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나 매트리스 같은 큰 물건은 반드시 신고하고 스티커를 붙여야 해요. 스티커 없이 버리면 무단투기로 처벌받습니다.
스티커는 동주민센터나 마트에서 살 수 있어요. 5번째, 모르면 반드시 묻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 관리사무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작은 궁금증이 큰 과태료를 막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분리수거 앱도 운영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검색하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앱을 설치해 보시길 권해요. 김말순 할머니는 손주가 설치해준 분리수거 앱을 열심히 활용하고 계세요. 헷갈리는 쓰레기가 있으면 앱에서 검색해 보신다고 해요. 사진을 찍어서 검색할 수도 있어서 정말 편리하다고 하셨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알고 나니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신다고 했어요. 분리수거 표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손주와 함께 확인하며 실천하고 계세요. 이제는 자신 있어요. 과태료도 걱정 없고 뿌듯하기까지 해요. 말순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완벽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순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다른 어르신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74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동네 분리수거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계세요. 새로 이사온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분리수거 팁을 써서 붙여주세요. 이번 주에 자주 실수하는 쓰레기 종류나 새로 바뀐 규정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젊은 주민들도 할아버지 글을 보고 많이 배운다고 해요. 68세 이순희 할머니는 분리수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는지 기록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따로 적어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하십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고 계세요. 순이 할머니의 분리수거 일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정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양파 껍질 일반 쓰레기, 화요일에는 우유팩 세척 후 재활용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더군요. 77세 정말순 할머니는 전자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계세요. 고장난 전자제품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서 가져가게 해요. 덕분에 집도 깔끔해지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지난달에 오래된 헤어드라이어와 선풍기를 무료 수거 서비스로 보냈어요. 전에는 고장난 전자제품을 집에 그냥 쌓아두기만 했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처리하신다고 해요. 집도 넓어지고 마음도 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쓰레기를 버려서 분리수거장이 어수선했는데 이제는 모든 주민이 같은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줄어들고 해충도 없어졌어요. 분리수거장 주변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예전에는 쓰레기가 흩어져 있고 냄새도 심했는데 지금은 정돈되어 있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요. 주민들이 모두 올바른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니까 관리하기도 쉬워진 거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무거운 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 젊은 주민들이 도와줍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은 분리수거 방법을 잘 모르는 젊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지난주에는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분리수거를 잘못하고 있는 걸 영희 할머니가 보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부부도 고마워하면서 할머니께 과일을 사드렸다고 해요. 이런 따뜻한 이웃 관계가 분리수거를 통해 생긴 거죠. 관리사무소에서도 변화된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어요. 과태료 관련 민원이 9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신 분리수거 방법 문의가 늘어났는데 이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올바른 방법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말하길 예전에는
하루에 과태료 관련 전화가 대여섯 통씩 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통 정도라고 해요. 대신 이런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냐는 문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훨씬 긍정적인 변화죠. 저 역시 이런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30년 넘게 환경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정책이나 큰 시설보다도 개인의 올바른 행동이 환경 보호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동네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중심의 분리수거 교육과 주민 간 상호 도움 시스템이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런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분리수거 문화가 더욱 정착될 거예요. 김말순 할머니는 요즘 손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세요.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지난주에는 초등학생 손주가 학교에서 환경보호 포스터를 그려왔는데 할머니가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포스터에는 우리 할머니는 분리수거 달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말순 할머니는 과태료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계세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인을 넘어 우리 동네 전체의 환경과 문화를 바꾸어 놓았어요. 며칠 전 말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과태료 때문에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고요.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